제가 밸브 시츄에이션의 침리 스탠팅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 몰래 가로를 쳐놨습니다. 네, 침리 스탠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밸브 시츄에이션이든 네이티브 밸브든 큰 메카닉적으로 아주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밸브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주로 침리 스탠팅에 대해서 어떻게 스탠드 컴프레션을 피할지, 베스트 스탠 포지션을 가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답은 없습니다. 코로너리 obstruction은 네이티브 밸브에서는 1% 미만, 그다음에 밸브에서는 한 두세 배 더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날 밤을 정말 기억하기 싫으실 텐데, 헤모다이나미칼리 뭐 바로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카디오제닉 샥이 오면서 막 벤트리큘러 아리스미아 쓰고 환자가 CPR이 걸리게 됩니다. 30데이 모탈리티가 약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뭐 리스크 팩터 앞서서도 많이 분석해 주셨지만 코로나리 하이트가 낮거나 SOV 위스가 작거나 밸브 프로시저인 경우, 특히나 요즘에는 잘 안 쓰고 있지만 트라이펙타 같은 익스터널리 마운트된 서지컬 밸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이너스 시커스트레이션을 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몇 가지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시면 뭐 랜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시면 처음에는 코로너리 프로텍션 요즘에는 주로 다 스텐트 넣어놓고 도터 카테터도 넣어놓고 그게 이제 루틴이 많이 돼 있지만, 예전에는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스텐트는 그룹과 와이어는 그룹을 한 2011년부터 19년까지 한 230 케이스 정도로 모아서 비교를 해봤더니 뭐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피밸류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환자만 많으면 당연히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이런 아웃컴의 차이가 이렇게 분명히 보였고, 당연히 스텐트를 넣어놓고 메인지를 했던 그룹이 아웃컴이 조금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여기서는 셀프랑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 그다음에 스텐트를 넣은 그룹, 와이어만 넣은 그룹을 양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해서 봤더니 뭐 나중에 스텐트를 했던 분도 스텐 스럼보시스가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쪽 발론 익스펜더블 밸브는 안 왔다 뭐 이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것보다는 딜레이드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와이어만 넣은 그룹에서 분명히 발생한다. 그래서 첫 번째 탑이 끝나고 와이어 킵한 상태에서 엔젤을 쐈을 때 코로너리 플로우가 간다고 그날 밤을 무사히 항상 무사히 보낼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은 좀 접으시는 게 좋고, 항상 마지막까지 충분히 업프론트하게 철저하게 매니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리 레지스트리는 2010년도부터 18년까지 한 여러 나라에서 한 16개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침리 스태팅을 했던 60여 케이스, 전체 12,800개 탑에이레니까 약 인시던스는 0.5% 정도가 되는 것 같고, 환자가 진짜로 코로나리 아트리 오클루전이 생긴 그룹이 한 40% 정도, 그 다음에 임펜딩 막힐 것 같은데 해서 스텐팅을 한 그룹이 58% 정도였고, 그 중에 뭐 90% 넘게 우리가 흔히 아는 한 가지 이상의 클래시컬한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이스타블리시, 그러니까 이미 막혀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스텐팅한 그룹이 예후가 훨씬 안 좋습니다. 30데이 모탈리티는 뭐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졌지만 어쨌거나 없고 발생했고, MI 카디오제닉 샥이 다 50% 넘게 발생해서 이거는 이미 여기서 적은 N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고, 특히나 코로너리 프로텍션을 했던 분들은 뭐 하지 않고 사고를 맞았던 분들보다 훨씬 예후가 좋아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예상되는 리스크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을 타비를 할 때는 항상 철저히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하고 시술을 해야 환자의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제 프레딕터를 따져봤을 때도 코로너리 프로텍션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뭐 이 다음 강의에서 바실리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럼 침리 스탠팅 한 것과 바실리카를 한 거는 좀 차이가 어떤가. 그래서 바실리카를 많이 하는 11개 하이볼륨 센터에서 데이터를 한 5년 모았고, 그다음에 탑이랑 침리를 했던 9개 센터에서 데이터를 한 6년 모아서 비교를 해봤더니 약 92% 환자가 이 중에서 밸브 환자였고, 침리 70명, 바실리카 한 97명, 그렇게 해서 봤더니 양군 간에 뭐 메이스의 차이는 없었고, CV데스는 침리가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고, MI는 바실리카군이 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아까도 제가 코멘트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실리카를 한다고 모든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10% 정도는 나중에 딜레이드 옵스트럭션이든 바실리카를 해도 옵스트럭션이 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는 다 충분치 않은 것 같고, 양쪽을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AKI는 침리에서 많았다, PVL은 침리에서 많았다. 이 이유는 그 셀프를 넣었을 때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침미를 하고 어디셔널 그 반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이 생겼고, 뭐 듀얼 안티플레이틀렛은 침리군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블리딩이 더 많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가 침리 테크닉인데, 저희가 실은 이 두 가지를 약간 저도 지금까지 개념이 잘 없었고 혼용해서 사용한 뭐 침리나 굴뚝이나 스노클, 우리 이제 이거나 뭐가 차이가 있나 해서 봤더니 이거를 명확하게 어디서 딱 정의를 해놓은 건 아닌데, 여러 논문을 보다 보니까 침리는 스텐 프레임 밖에 코로나리 스텐트가 위치하는 이런 모양을 침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이 많았고, 또 다른 말로는 헤테로토픽 침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탑이 프로시저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하이 리스크 오클루전 코로나리 피처를 보이면 그때 이제 바로 침리를 하면서 탑의를 하게 되고, 프레임 밖에 코로나리 스텐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스노클은 실은 이제 요 안으로 탑의를 이미 시행했는데 코로나리가 막혔다 그러면 요 바깥으로 굳이 뭐 가이딩을 할 필요가 없이 요 안으로 가이딩을 넣어서 와이어링을 하고 요 안쪽으로 굴뚝을 빼는 이런 모양이 보이고, 그래서 탑이 프레임 안에 스텐트가 돼 있고, 각각의 이제 장단점인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밸브 모션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에 모양을 좀 위로 한참 빼거나 아니면 아주 저스트하게 잘 맞추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를 실제 케이스에서 이제 보고한 바를 보면, 요거는 이제 탑의를 에드워드 세펜으로 이제 탑의를 했더니 이쪽에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그 사이너스 쪽에 이제 LCA 쪽에 스테시스가 생기고 임펜딩하게 이제 막힐 것 같아서 핑퐁 테크닉으로 와이어 프로텍션을 했지만 하나의 가이딩을 하나 더 넣어서 요 스트럿 안으로 와이어링을 다시 하고 거기다 스텐팅을 해서 위로 이렇게 뽑았던 그런 이런 이제 스노클 타입의 이런 침리가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또 실제로 아우팅 루트 자체가 좁아서 요 탑이 프레임과 이 네이티브 아우터 사이로 스텐트를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식 침리 테크닉은 이렇게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이렇게 어느 정도 폈을 때 코로나리 아테리 옵스트럭션이 올 가능성이 많으면 다시 접고 스텐트를 위치해서 어느 정도 길게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 안으로 빼놓고 그 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을 동시에 이제 키싱 발론으로 해서 이제 이런 모양의 나중에 모양을 만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SOV나 그 어스탠딩 아웃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리가 있어야 이런 스트레트지가 가능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그게 충분치 않으면 코로나리 스텐트와 이 타바의 프레임 간의 인터액션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침리 스텐팅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리 페인터실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션이 되겠고, 스텐트가 이제 코로나리 스텐트가 디스토션 되거나 컴프레션 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아큐레이트 네오 밸브인데 이런 이제 커머셜 포스트 밖에 이제 스텐트가 위치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텐트 리플렛 인터랙션을 고민해야 되고, 스텐트 프레임 인터랙션, 코로나리 리억세스 이슈, 이렇게 이제 많이 튀어나오면 나중에 리억세스 할 때 당연히 거의 뭐 요 안으로 와이링을 새로 한다는 건 굉장히 특히나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서 새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버티컬하게 와이어를 해서 스텐을 이제 그 컴프레션 시키고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자의 각각의 아나토미, 밸브 타입에 따라서 각각의 스텐트의 위치는 이제 어떤 한 가지 위치로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미니멀 프로트루전한 게 모양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쪽 이제 한쪽 스텐트는 이쪽에 크러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롱텀리 어떤 작용을 할지는 실은 또 미지수가 되고, 또 이렇게 클래식 침리를 했을 때는 리억세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머지 스텐트, 이 길게 나온 스텐트를 한쪽으로 찌그러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스로모시스 관련된 프로블럼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겨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밸브지만 아큐레이트 네오 밸브 가지고 이렇게 옵티멀 침리, 요 어퍼 크라운 위에다가 딱 스텐트를 얹는 이런 거를 이제 한 그 김원근 선생님 포함해서 이런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주신 논문이 있었고, 뭐 지금은 쓸 수가 없어서, 하지만 이렇게만 잘 된다면 좀 아이디어를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각각의 스텐트 별 차이에 있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보시면 61세 남성분이시고 여호와의 증인 환자입니다. 처음에 환자 이젝션 40%로 오셨고 시비어 AS, 그다음 모더레이트 MS, 류마틱 밸브 환자였습니다. DVR 캔디데이트였는데 환자가 수술을 살짝 미뤘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환자가 이젝션 28%에 카디오제닉 샥에 디컴pensated heart failure로 왔습니다. 에코 굉장히
푸어하고 환자가 리플렛이 아까 서울성모병원에서 보여주셨던 환자분처럼 리플렛 팁에 굉장히 시크닝이 많고 최영진 선생님 환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좀 리플렛이 긴 편이었고 대신 코로나 라이트가 한 10mm는 충분히 넘고 어느 정도 사이너스 위스가 있는 것 같아서 설마 막힐까? 그러고 뭐 별 큰 이슈 없이 타비를 시행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먼저 엔지오를 쏘고 벌룬을 하는데 이 환자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이렇게 엔지오를 썼더니 아주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바로 이제 랩트 코로나리 아트리가 막혔고 대신에 환자 이제 바로 그래서 이제 에크모를 넣었고요. 에크모를 넣고 엔지오를 찍었더니 살짝 앞에 가이딩만 건드렸더니 또 플로어가 갑니다. 플로어가 가고 실제로 요 아까 봤던 밸브 팁이 이렇게 막고 있는데 아이브스를 봤더니 아이브스를 보고 도저히 여기다가 꼭 스텐팅을 해야 되나? 플로어가 가고 환자 에크모 돌고 하면서 또 EKG도 좋아지고 해서 요 정도로 열려 있어서 이걸 스텐팅을 해야 되나 하고 놔뒀는데 밤 사이에 계속 VF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요 시술은 제가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다시 찍어봤더니 코로나리가 거의 막히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갔고 최 선생님께서 셀 안으로 와이어링을 하시고 그 안으로 이제 위로 굴뚝처럼 길게 빼서 파이널 엔지오는 이런 식으로 다행히 뭐 칼슘이 없는 병변이었기 때문에 스텐트 하나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던 환자였습니다. 나중에 CT를 찍어보셨고 CT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노클링된 타입의 스텐트가 이제 셀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환자는 다행히 잘 회복해서 지금 잘 외래 팔로우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82세 여성분이고 디스냐 그다음에 싱코피 하면서 CPR 하고 회복이 돼서 저희 병원 오셨습니다. 니아클래스 3 정도 이퓨전이 차 있었고 Vmax가 5.2 베리 시비어 AS였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밸브 팁에 정크 칼슘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보이는 환자였고 레프트 코로나리 하이트가 한 7mm가 채 안 되는 그다음에 밸브 길이가 한 10mm 코로나리 하이트를 충분히 여기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환자여서 이 사람은 근데 뭐 환자가 연세도 많으시고 위크니스도 있으시니까 이제 수술은 어렵고 타비를 하자 해서 타비를 했습니다. 와이어 프로텍션과 실은 이때는 NC 발룬 3.5 12 NC 발룬이면 되겠지. 다음에 어떤 뭐 다음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지 해서 타비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칼슘이 여기를 딱 돌덩어리가 랩트 메인 입구를 정확하게 막았습니다. 정확하게 막았고 다행히 코로나 플로우는 안 가고 NC 발룬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NC로 벌리면 뭔가 상황이 해결되겠지라고 벌렸더니 아주 살짝 이제 피가 가는데 뭐 발룬도 있으니까 발룬을 빼고 사진을 뭐 스텐트를 넣거나 사진을 찍으면 낫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요 입구에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고 이때까지는 환자가 바이탈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1분, 2분 지나면서 결국에는 환자가 니어 어레스트 상태로 가서 뭐 모든 1.5mm 발론도 통과하지 않고 뭐 새로운 이것부터 거꾸로 실은 시도를 했는데 모든 것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에크모를 넣고 뭔가 백업이 더 필요한 그래도 와이어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카테터는 통과할 거야라고 최은 선생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실제로 마이크로 카테터는 통과를 해서 그랜드 슬램으로 바꾸고 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발론 그다음에 NC 발론 3.2까지 앞에서 벌스팅 이상으로 다 터뜨렸습니다. 터뜨렸더니 그나마 조금 아까보다는 공간이 생겼고 3.25 스텐트는 넘어가질 않아서 제일 작은 패시지가 좋은 스텐트를 통과를 시켜서 이제 요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스텐트 투레어 스텐트로 이제 클래식 침리를 위쪽으로 이렇게 시행해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끝냈고 이미디어트하게 에크모는 뺄 수 있었고요. 이제 아이브스를 보시면 랩트 메인에서 이제 랩트 메인도 일부 칼슘 있는 병변이었는데 뭐 MSA가 한 요 정도까지는 유지를 시켜서 뭐 할머니 82세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사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잘 퇴원시켜 드렸습니다. 서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너리 obstruction은 타비 중에 굉장히 레어하지만 끔찍한 뭐 애뉴럴 럽처 다음으로 굉장히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한풀한 문제가 되겠고 리스크 팩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프런트 스텐팅이 훨씬 더 환자를 세이브하는 데 나을 것 같고 노벨 침리 스텐팅 테크닉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 같은데 각각의 밸브 타입이나 오클루전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스텐 디스토션이나 컴프레션 관련된 문제 리플렛이나 프레임과의 인터액션 그다음에 코로너리 리 억세스 이슈 같은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은 이런 걸 고민하기에는 어떤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